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 민주당 공천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여성 전략 선거구 지정 입장을 바꿔 서동용, 권향엽, 이인경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고흥보성 장흥강진 선거구는 컷오프된 예비 후보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선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민주당 경선 후보들과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국회의원이 22대 총선 공명선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분별한 비방을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암에 있는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자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불법 체류자를 모두 강제 퇴거 조치하고 클럽 대표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 공천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 여성 전략 선거구 지정 입장을 바꿔 국민 참여 경선 100%로 일정을 확정했는데요. 을 선거구 동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여성 전략 선거구로 권향엽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던 더불어민주당. 현직 서동용 국회의원의 반발 속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재의결했고 국민 경선 100%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선 도전이 가능해진 서동용 국회의원은 공천 배제 소식을 듣고 염려해 주신 지역민들의 마음이 큰 힘이 됐다며 당의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고 주민의 뜻대로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당대표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권향엽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당에 전략공천 철회를 요청하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권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냈다는 점이 지적되며 이른바 사천 논란이 계속됐던 상황. 민주당이 권향엽, 서동용 후보의 입장을 모두 수용한 겁니다. 권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실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롭고 생활인의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확실하게, 과감하게,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민주당 경선은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16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경선 대진표 발표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에서는 컷오프된 예비 후보가 잇따라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을 앞둔 김승남 문금주 예비 후보. 기존 민주당 예비 후보 6명 가운데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3선 도전과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를 놓고 본격적인 경선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컷오프된 최용호 조재환 예비 후보가 김승남 예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승남 예비 후보는 두 예비 후보의 지지를 동력 삼아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문금주 예비 후보는 지역 정치 발전의 역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예비 후보는 두 예비 후보의 경선 후보 지지 선언이 구시대 인물들과 과거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던 인물들의 권력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운동권 출신들의 야합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정치의 건강한 경쟁과 다양성,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 간 신경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후보의 석사 학위를 놓고 김 후보가 위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허위 학력 기재와 명예훼손으로 맞고발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
앞서 선거구 획정과 경선 후보 발표가 늦어지면서 후보자 검증 시간이 짧아져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어떤 우선적인 목적이 두어지고 그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차원의 어떤 인식은 약하거나 또는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사실상 민주당 텃밭인 전남 지역에서 본선과 같은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6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 완도 진도는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일할 기회를 준다면 국가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물 피해 보상기금 설치와 출생 기본소득 도입,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지원 등 국비와 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국책 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민주당 경선 후보인 김문수, 손은모 예비후보와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국회의원이 공명선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순천의 분열로 이득을 보려는 구태 정치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공정한 선거와 단합을 위한 굳은 각오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후보자들은 깨끗한 경선과 정책, 또 비전 경쟁을 약속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소 의원은 경선 기간 동안 철저히 중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당내 경선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 참여자에게 일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목포시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부 후보가 22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행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 일정을 연기한 것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의 인수인계 협상 과정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의 의지를 반영한 뒤 다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이미 내비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자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3일 서해 지방해양경찰과 목포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영암의 외국인 전용 클럽을 불시에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취업한 외국인 2명과 불법 체류자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관계자들은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했고 CCTV를 설치해 신원을 파악한 뒤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불법 체류자 모두를 강제 퇴거해 입국을 금지하고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클럽 대표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심 지역에서도 보육시설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4년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흉물로 남게 되는 폐원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전 문을 닫은 부산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키웠을 화분의 식물도 다 말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 문을 닫은 이유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에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미취학 아동들의 수가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이런 폐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어린이집은 2022년 2월 폐원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역시 폐원 이유는 워낙 감소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공간은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문을 닫은 어린이집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동네 살은 지가 지금 딱 만 50년 됐습니다. 보수 어린이집이라고 다니다가 보수 초등학교를 갔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교 비슷하게 되고 너무 안타깝죠 지금요. 저출산 여파에 앞으로 4년 뒤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1.4%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8년 39,171곳에서 2022년 39,923곳으로 21.1% 감소했습니다. 유치원은 2018년 9,021곳에서 2022년 8,562곳으로 줄었는데 이 추세라면 2028년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0% 이상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면서 일부 아이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문을 닫은 후 지역에 방치된 보육시설도 골칫거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급감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목포와 순천이 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각종 음식물이나 하수 찌꺼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함께 앞으로 광역화 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과 하수 찌꺼기를 통합해 처리한 뒤 여기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 건조 시설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순천은 구례와 함께 통합 처리를 진행하고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로 판매하거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유기성 폐자원을 도입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오는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비 3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진군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통해 이른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연계하고 해외 학생들을 강진군에 유치해 지역 인재로 키워 부족한 인력을 수급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부터 전남 유일 농업 분야 마스터 고등학교인 전남생명과학고에 매년 15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학생들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지역 전문 인재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양국의 우호관계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전남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남교육청과 중국 산시성교육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자와 체류 등을 지원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중국 산시교육청과 일본 사가현 교육위원회 고등학생 3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하는 한중일 동아시아 청소년 세계시민 캠프를 통해 다양한 미래교육 교수 학습 방법을 공유할 방침입니다. 저탄소 화학 공정에 필요한 촉매를 개발하고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실증센터가 여수에 들어섰습니다. 6일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문을 연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는 축구장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에 2개 동으로 조성됐으며 석유화학공정과 소재 실증을 위한 시제품 생산과 시험 분석 등 장비를 갖추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